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속초 앞바다에 떨어진 북한의 미사일, 분단 뒤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향한 건데요. 이에 우리 정부 대당 1,000억 원 넘기는 F-15K 전투기 출격시켰고 넘어온 미사일 한 발 우리는 3배로 갚아주겠다며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북쪽으로 발사, 단호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임팩트 되었습니다. 북한 도발 관련 올해만 10번째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정면 겨냥한 미국, 반면 북한의 도발이 미국 군사훈련과 대북 제재 탓이라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결의안 대신 나온 건 한미일 포함 14개 나라의 장외 공동성명뿐, 이를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겁먹고 지저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라고 조롱하면서 끝까지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엄포 역시 잊지 않았는데요. 빈손으로 끝난 안보리, 그리고 커지는 유엔 무용론. 연간 예산 약 15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 넘는 대표적 국제기구 유엔, 그리고 그 핵심 중의 핵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유엔 안보리. 이 군사적 강제 조치 포함해서 회원국의 구속력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 10개 국가는 2년마다 교체되는, 중임은 가능하지만 연임 불가능한 비상임 이사국. 실세 중의 실세는 항상 그 지위가 유지되는 상임이사국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입니다. 이들 5나라의 공통점,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끈 연합국의 주축이라는 점인데요. 나치즘 독일, 파시즘 이탈리아 왕국, 군국주의 일본 제국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손잡았던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공습으로 잠시 불리했던 전세, 진정한 쇼미더머니 보여주며 태평양 전선과 유럽 전선 동시에 지탱한 승리의 1등 공신 미국, 또 전쟁 기간 일본 육군 주력에 발을 묶었던 중화민국, 여기에 나치 독일 공습 온몸으로 버텨낸 영국, 초반 맥없이 무너졌지만 레지스탕스 저항을 이어간 프랑스, 마지막으로 2천만 명 넘는 막대한 희생자를 낸 소련까지, 그리고 이들이 피해 대가로 얻은 상임이사국 거부권, 5나라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강제력 가진 안보리 차원 결의안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막강한 권한이었죠. 하지만 연합국의 허니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방 세력과 결별, 우호 대열에서 이탈해버린 공산주의 소련,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중국의 공산화였는데요. 대륙의 명운을 건 내전에서 승리하고 국민당의 중화민국을 타이완으로 쫓아버린 공산당 체제 중국, 급기야 1971년 중화민국을 밀어내고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이 유엔 안보리가 미국, 영국, 프랑스 대 중국, 소련, 지금의 러시아 구도로 재편된 배경인데요. 그러면서 유엔에도 등장한 힘의 논리,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는 강하다. 1956년 소련의 헝가리 침공, 또 2003년 유엔 안보리 승인 없었던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시에도 유엔은 침묵으로 일관했죠. 우리는 여기에 평화 유지군으로 왔지 평화 창조군이 아니다라는 영화 호텔 루안다 속 등장인물 올리버 대령의 말, 유엔이 가진 한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 명확해진 신냉전 구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 거부권 핑퐁 게임은 더 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 가능한 3가지 선택지, 안보리 결의와 의장 성명, 그리고 언론 성명입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안보리 결의, 상임이사국 전원의 찬성, 또 유엔 회원국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신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상임이사국 반대도 없어야 하고 공식 기록으로도 남지만 회원국의 어떤 조치 강제할 수는 없는 의장 성명, 마지막으로 구두 성명 발표하는 수준의 언론 성명까지.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향해 쏟아진 유엔 차원 각종 안보리 결의안, 모두 러시아의 셀프 거부권에 휴지통으로 직행하고 말았죠. 그렇다고 상임이사국 자체적인 자정 노력 역시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상임이사국 5나라의 또 다른 공통점, 바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공식 인정하는 핵 보유국이라는 점, 이 핵 확산 우려하면서도 자신들의 핵무기는 놓지 않듯 안보리 내에서 서로 대립하지만 이 거부권 자진해서 내려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속 한층 명확해지는 서방 대 중국 러시아 구도, 그리고 신냉전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 이 북한이라는 방파제를 포기할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 이 동아시아, 나아가 태평양 주도권 놓을 생각 없는 미국, 이런 가운데 이 머리 맞댄 한미일 외교 차관, 유엔 차원에서 안 된다면 개별적인 추가 제재라도 조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내심 반기는 북한, 이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속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질비한 강대국, 여기에 한국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이 과거 독일의 분단과 통일보다 여러모로 복잡한 한반도 문제, 점점 더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되어가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한방 이슈 박광렬이었습니다.